살다 보면 확실히 머리로 계획하고 상상하는 거랑 실제로 겪는 거는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중학교 때는 제가 당연히 서울대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제 공부야 제가 노력 안 한 것도 있죠. 그런데 재능이라는 영역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살아보니까 노력이라는 건 좀 별개로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현실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런 것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인정해야 인생 설계가 좀 현실적으로 되더라. 그리고 현실을 자꾸 외면하다 보면 아니면 좀 너무 비현실적인 목표들을 잡게 되면 그러면 자꾸 조급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좀 많이 하더라. 이런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인정하면 좋을 그런 현실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일은 평생 하는 것이다. 이거인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노후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뭐 이제 어느 정도 일을 해서 많이 벌어두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막 이런 것들을 상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일을 안 하는 삶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상상은 해본 적 있어요. 뭐 바쁘게 출근하고 좀 하루가 피곤할 때 언젠가는 이 생활이 끝나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요. 일은 그냥 평생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생 하는 거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매체에서 우리가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따라오는 것들이 뭐 50대, 60대 정도면 회사를 그만두면 여태까지 번 돈으로 나머지 3, 40년을 좀 살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자산을 준비를 하던 뭐 그전까지 소득을 높여야 되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제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나요? 그냥 회사 은퇴를 하고 뭐 60살까지 많이 해서 요즘은 이제 60세까지 회사 다니기가 쉽지 않죠.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일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평생 뭐 연금이든 뭐든 해가지고 먹고 산다? 그런 분들은 그냥 애초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끼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세상을. 그러면 사실 돈의 양은 정해져 있잖아요. 뭐 찍어내면 돈 뭐 지폐 장수야 늘어나겠지만 돈의 가치는 정해져 있고 결국에 그것을 땅 따먹기처럼 나눠 먹는 게임이라고 하면 사실 안정권, 이제 불로소득을 해도 살아갈 수 있는 권에 든 그 의자의 개수는 정해져 있는데 모두가 노력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거기를 다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런 게 좀 잘못된 전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노후 때 내가 이제 젊을 때 좀 열심히 일해서 노후 때 좀 일을 안 하고 살겠다라고 하면 사실 그 생활비를 감당하려면 이제 그 불로소득의 원천이 뭐가 있나 하면 뭐 배당금 같은 거 주식 그다음에 뭐 채권도 될 수 있고 월세, 연금 뭐 이런 현금 흐름들이 필요하면 단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뭐 인플레이션 나중에 몇십 년 뒤에 하면은 좀 머리가 아프고 한 350만 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잡고 지금 그거를 매달 얻으려고 한다고 하면 한 4천만 원 정도 필요하겠죠. 4천만 원 좀 4,100, 4,200. 그러면은 금리를 아주 높게 잡아서 내 그 자산에서 나오는 그냥 러프하게 잡아서 한 5%, 6%라고 하면은 그 월 4천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려면 금리 6% 정도로 자산 규모가 현금으로 그냥 한 7, 8억 정도 그냥 있어야 되거든요. 러프하게 잡아가지고. 이것도 심지어 집이나 차 다 빼고 오로지 현금을 만들어주는 연금까지 빼면 좀 더 이제 낮을 수는 있겠죠. 한 1, 2억 정도. 그러면 사실 일반 사람이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배당주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50대, 60대쯤 돼가지고 배당주로 한 6, 7억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잖아요. 그거 못 가진 분들이 뭐 노력을 안 해서 그걸 못 가졌겠냐고요. 그게 아니죠. 대부분이 그냥 그런 흐름에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일반 소득의 사람이 그것을 달성을 하려면 사실 뭐 로또가 됐던 사업 대박이 나든 아니면 뭐 성과급을 겁나 땡기든 주식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이 한번 터져줘야 가능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 삶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게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현실적이잖아요. 난 좀 달라. 난 좀 다르겠지.
난 소수가 될 수 있어. 될 수 있죠.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가능성을 잡고 승부를 보는 게 제 생각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살면서 진짜 미친 듯이 너무 힘들고 막 갈아 넣어지고 하루하루가 진짜 지옥이다. 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닌 이상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뭐 출근 준비해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고 뭐 그렇게 시간 보내고 휴식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좀 쉬다가 다시 월요일 되면 출근하고 이런 삶이 그냥 평생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좀 너무 장밋빛 미래로 언젠가는 이제 노동을 안 하겠지 이렇게 기대하는 것보다도요. 그리고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라도 나중에 좀 소득을 갖잖아요. 뭐 노년에라도 그러면은 사실 필요한 자산 규모가 엄청 줄어드는 셈이거든요. 우리가 월 350 벌려면 한 7, 8억 필요하다 하면 내가 150만 원, 100만 원만 벌어도 이게 4억, 5억으로 확 줄어드는 거거든요. 필요한 그 현금 창출 자산이. 거기다 연금까지 하면은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일을 해서 좀 소득을 벌면서 어느 정도는 내가 꾸준히 모아놨던 자산 소득으로 대체한다. 이런 삶은 충분히 이제 현실 실현 가능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내가 현실적으로 자산 배분 목표를 삼아가지고 이제 살지. 그런 게 아니면 자꾸 좀 무리하게 투자를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난 이제 제 나이가 이제 37이니까 50살이라고 하면 전 13년 안에 승부를 봐야 되잖아요. 60살까지만 해도 23년 안에 승부를 보면 내가 7, 8억을 모으려면 제가 1년에 그냥 배당 자산, 현금 창출 자산으로만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한 3천만 원씩은 모아야 된다라고 이제 떨어지는데 아니 제가 그걸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뭐 살다 보면 일반 사람들은 1년에 정말 2천만 원, 3천만 원 모으기도 쉽지 않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승부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대박 주식이든 뭐든. 그러니까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하는 게 평생 일을 하는 게 그렇다고 불행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이 이제 돈만 벌어다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활 리듬도 만들어주고 성취감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막 미친 듯이 갈아 넣어지지 않는다 하면 정신 건강도 되게 좋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과로 이런 것들은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노동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되는 경우도 훨씬 많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인정해야 될 현실은 일은 평생 하는 거다. 이렇게 깔아놓고 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말자는 개념은 아니에요. 투자가 이제는 필요하죠. 무조건 이제는 다 투자를 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우리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올라가는 거 봤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투자는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투자를 할 때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아직도 후회되는 이제 투자 중 하나가 미국 채권 그 TMF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이제 떨어질 거다에 이제 베팅을 하는 건데 그걸 이제 곱하기 3배예요. 그 TMF가. 그러니까 레버리지 상품을 산 거죠.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의 이제 논리가 무조건 이제 미국 채권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예 3배로 넣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레버리지는 그 어떠한 명분을 내세워도 그냥 욕심이거든요. 욕심. 근데 이 욕심의 원천을 보면 이 투자로 내가 월급 버는 거보다 조금만 뭐 내가 월급 12개월을 벌면 그냥 이 투자로 13개월만큼만 한 달 월급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로 막 청사진을 그리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몇 년만 하면 아니면 뭐 유튜버 누구처럼 어떤 사람 누구처럼 막 이렇게 넣으면 막 몇 억이 될 거고 다음에 이걸로 또 뭐 하다 보면은 막 집도 사고 뭐도 사고 할 수 있겠지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욕심, 뭐 외제차를 몰고 싶다라는 이런 욕심, 인생을 바꿀 욕심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자꾸 이런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도 사실 사람이 투자만으로 인생을 바꾸려면 되게 이 아다리가 엄청 오랫동안 잘 맞아야 되거든요. 이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진 이제 서울 집을 산다고 치면 그냥 러프하게 잡아서 이제 저희 집 근처에서 제가 사고 싶은 집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레미안이 있는데 그게 지금 15억 한단 말이에요. 그 제가 사고 싶은 그 집이. 그러면은 이거를 살려면 시드머니가 엄청 크든 아니면은 높은 수익률이 몇 년 동안 계속 나야 되거든요. 한 번도 잃지 않고.
근데 그 둘을 달성을 한다. 일반 사람들이 애초에 시드머니도 없겠지만 시드머니가 있다고 해도 이거를 잃지 않고 달성을 한다. 그래서 그걸로 집을 사고 뭐 외제차를 사고 노동을 안 해도 될 정도의 그런 현금의 흐름을 달성한다. 이건 사실 극소수죠, 극소수. 그 유튜브에서 자꾸 막 몇십억 벌었다, 몇억 벌었다 한데 그거는 그냥 다 소수고 사실 사자들도 되게 많거든요. 극소수의 분들을 보면서 자꾸 따라하려다 보니까 처음에 말하듯이 뭐 레버리지 단타 이런 거를 자꾸 들어가게 되는데 조급해지니까 이제 못 달성할 것 같으니까 집 못 살 것 같으니까.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정말 소수만 살아남는 시장이고 대부분은 잃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야기하게 되는 게 대부분이 잃는다는 건 그냥 나도 거기 포함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소수가 될 것이다. 이거는 그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이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희망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건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투자의 역할은 애초에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바꿀 수 없다라는 현실을 그냥 인정하고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무너지지 않게 내 삶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그냥 하나의 장치 정도로 생각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은 이제 좀 달라지는 게 수익률 목표 자체가 달라지죠. 내가 이걸로 집을 사야지 외제차 살려지 하면은 1,000만 원 넣어도 목표 수익률이 막 100% 200%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10배, 20배 가는 종목들이 자꾸 눈이 돌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살면서 이제 좀 나오는 잉여 현금을 내 자산이 인플레이션에 뒤지지 않게 은행 수익률보다는 조금 많게 이렇게 좀 목표로 한다. 그래가지고 이걸 수십 년 동안 쌓아가지고 나중에 내가 이제 1번이랑 여기서 연결이 되는 게 평생 일을 할 거지만 내가 뭐 몸이 아프거나 가족한테 어떤 일이 있거나 해서 내가 잠시 멈춰져 있어야 될 때 그때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만 이제 형성을 해준다. 이렇게 목표를 잡으면 애초에 수익률 자체가 좀 기대 수익률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S&P 500이 뭐 이게 다 책마다 다른데 그냥 러프하게 10% 정도만 잡아도 S&P 500의 연수익률이 평균 사실 되게 훌륭한 수익률이거든요. 이게 다 은행 이자보다도 높고 인플레이션도 이기고 그냥 이거를 모으면서 살면은 그냥 수십 년 뒤에는 유의미한 자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냥 애초에 인생을 바꿀 생각 없이 그냥 모으면. 그리고 실제로도 일반인들이 가장 성공률이 좋은 투자가 그냥 꾸준히 오랫동안 모으는 투자잖아요. 저도 이제 S&P 500이랑 뭐 금이랑 이런 것들을 모으는데 이거의 또 장점이 이거는 약간 여담이지만 이제 투자를 자꾸 무분별하게 하다 보면 본업이나 이런 인생에도 자꾸 영향이 가잖아요. 맨날 주식창 쳐다보고 멘탈 나가고 큰 돈을 자꾸 잃게 되니까. 근데 이제 매달 몇십만 원씩 S&P 500을 몇 년만 모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안 봐요. 흥미가 떨어지거든요. 흥미가. 그러면은 그냥 이제 매달 살 때 한 번씩 들어갈까 말까예요. 그 주식창 보는 것도. 저도 지금 안 본 지가 꽤 됐는데 그러면 이제 들어갈 때 사요. 그 다음에 이제 뉴스는 보잖아요. 그럼 막 폭락했대요. 근데 어차피 S&P 500이 오를 거다라고 내가 확신을 하면 폭락했을 때 매달 50만 원 사는 거 이번 달에 한 100만 원 사자. 아니면은 구간을 정해 놓는 거죠. 이거 챗GPT랑 이게 짜면 되거든요. 챗GPT랑 같이 폭락했을 때 얼마를 더 담을지 이제 전략 짜줘 하면 요즘엔 다 짜주니까 그러면 이제 뭐 가령 난 매달 50만 원씩 모으다가 고점 대비 15% 떨어졌을 때 내가 한 200만 원 더 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은 주식창도 많이 안 보면서 안정적으로 좀 자산을 모으고 이제 수익률도 달성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수십 년 모아가지고 이걸로 나중에 뭐 이제 결실을 맺어가지고 그때 돼서 이거 가지고 뭘 한다든지 어차피 자산은 계속 증식될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냥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재미는 없고 솔직히 재미없거든요. 그런데 큰 돈 잃지 않고 조급해지지 않고 그냥 이제 나중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의미하지 않을 자산을 모을 그리고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안 잃고 가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제가 진짜 느끼기에는 뭐 단타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 그냥 거의 가지도 못할 뿐더러 그냥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근데 안 잃고 꾸준히 그냥 적정 수익률 보면서 가는 게 사실은 제일 빠른 길이지 않나. 조금이라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게 그렇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언젠간 아무도 나를 쓰지 않는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사실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긴 해요. 근데
그냥 현실적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좀 외면하게 되는 거죠. 피곤하니까. 이제 평생 일한다. 이거 일본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평생 월급을 받자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회사가 됐던 뭐 나라가 됐던 나를 필요를 하지 않고 쓰지 않는 순간은 분명 오게 되잖아요. 남한테 이제 남의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내가 내 자신을 먹여 살리고 내가 소비자 대면을 해야 되는 순간이 분명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는 게 회사 다니면서 제2의 인생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걸 은퇴한 뒤에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회사 다니면서 뭐 1시간이 됐든 30분이 됐든 좋으니까 뭐 부업을 하든 자격증 준비를 하든 뭐 기술을 연마를 하든 아니면 콘텐츠를 계속 쌓으든 이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그 워라밸 영상을 올렸어요. 뭐 2030이 워라밸 따지는 게 잘못된 것인가. 거기 이제 많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입장을 한 번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워라밸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이거는 일과 휴식의 균형뿐만이 아니라요. 회사원이면 회사 안에서의 삶과 회사 밖에서의 삶도 워라밸이거든요. 일과 삶의 균형이니까요. 그러면 이 회사 밖에서의 삶의 균형이 중요한 이유는 회사가 나를 평생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계속 헌신을 하면서 나중에 나오면 회사는 이제 빠이예요. 그러면 나는 다시 맨 땅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 회사에선 적정 그냥 퍼포먼스만 내면서 내 제2의 인생, 회사 밖에서의 삶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워라밸 하지만 저는 하루에서 쉬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회사 퇴근하고 집에 와서 요리하고 애기 놀아주다 애기 재우면 그냥 유튜브하고 이거를 주 7일 반복해요. 뭐 주말이라고 딱히 더 쉬지도 않거든요. 친구도 잘 안 만나고. 진짜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이제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회사 다녀와서 당연히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니까 알죠. 퇴근하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제2의 인생이고 뭐고 지금 월급 받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노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그러면은 잠시 이 현실을 외면하고 싶을 땐 있지만 이때 준비를 하지 않으면 후폭풍은 분명히 나중에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현실을 너무 외면하지 말고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은 아니고 받아는 들이지만 너무 외면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준비해 나가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맞게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살아보니까 삶이 되게 그냥 단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 중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출근 준비하고 그때마다 아우 피곤해 아우 일어나기 싫어 이러면서 일하고 거기서 이제 적당하게 사람 스트레스도 받고 너무 과한 건 항상 문제가 되지만요. 이제 사람 스트레스도 받고 막 시옷비업 욕도 하다가 일도 너무 많아서 왜 이렇게 일이 많아 이렇게 좀 짜증 한가득 있다가 그냥 퇴근해서 좀 쉬다가 뭐 애 있는 집은 애 보고 뭐 부부끼리 뭐 이제 가사도 하고 그냥 맥주 한잔 하면서 하루 마무리하고 요런 그냥 삶이요. 그냥 제일 소중하고 단순하고 그냥 계속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꾸 살다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더 화려하고 멋지고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겠지. 이렇게 살다 보면 자꾸 뭔가 조급해지고 오히려 자꾸 무리수를 두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달성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 심지어 그걸 달성한다고 해도 우리가 집에서 쉴 때 생각해 보면 마냥 쉰다고 해도 이제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무조건 쉰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성인이 되면 뭘 벌어먹고 살지 하면서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학생 때는 행복했나? 내가 학생 때 예를 들어 공부를 안 하고 집에서 논다고 해도 행복했나? 아니거든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일상을 유지하는 삶도 충분히 행복을 하고 우리가 주말이 즐거운 이유는 주중에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주말이 즐거운 거지. 월화수목금 다 놀면 주말이라고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결핍이 있는 삶 자체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삶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물론 이제 뭐 너무 갈아 넣어지지 않는다면요. 이제 그냥 이 삶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삶도 괜찮고 그냥 이 정도의 삶만 유지된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 내가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알맞는 현실 구체적이고 현실 실현 가능한 계획을 짜면서 산다면 조금 더 조급해지지 않고 이제 좀 박탈감도 느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이제 뭐 사업 대박, 뭐 성과급 대박, 이런 뭐 로또, 주식 대박, 이런 것들은 내가 내 삶을 충실히 살다 보니 그냥 얻게 되는 선물 같은 개념인 거죠. 운인 거죠, 운. 성공한 사람들도 다 얘기하잖아요. 운이 따라줘야 된다고. 그것처럼 그런 것들은 그냥 운으로 생각하면서 내 디폴트는 그냥 딱 적정 수준의 어떤 것이다, 이런 걸 인정하면서 사는 게 더 이제 현실적이고 성공 가능성이 높고 생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깨달음맨입니다.